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엄청난 유산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생 역전하는 이야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뭔가 스펙터클하죠? 65세 강남 부자, 치매로 돌아가시고 났는데 가족들이 이사간 빈집에서 무려 60억 원어치 금괴가 쏟아져 나온 이야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그 뒤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자,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거든요. 상상력을 조금만 더 보태서 박할아버지의 삶과 그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강남에 살았던 박모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분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문에는 한남대교가 생기기도 전부터 강남 땅을 사모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다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부동산의 신이라고나 할까요? 그 시절 강남은 지금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이거나 논밭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땅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건 박할아버지가 보통의 안목을 가진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해안과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운까지 더해져 그는 강남 개발의 파도에 올라타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쌓아올린 재산은 박할아버지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했겠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괴를 모으는 것이었죠. 왜 하필 금괴냐고요? 글쎄요, 아마도 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은행에 넣어두자니 불안하고 부동산은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금괴는 작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데다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마치 비상금을 숨기듯이 아니면 자신만의 보물을 모으듯이 그는 이 금빛 덩어리들을 하나둘씩 수집했을 겁니다. 정말 영리한 선택이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둘 금괴를 사모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보물 창고를 채워갔을 겁니다. 아마도 이걸 아는 사람은 가족들 중에서도 극소수이거나 어쩌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평생을 부자로 살면서도 그 부를 과시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관리했던 박할아버지의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듯 보였던 할아버지의 삶 속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겨진 보물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하지만 세월은 그 누구도 비켜가지 않는 법이죠. 아무리 재산이 많고 건강관리를 잘한다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화와 질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박할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죠. 젊었을 때의 총명함은 점점 사라지고 소중했던 기억들도 희미해져 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자신이 어디에 금괴를 숨겼는지조차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어쩌면 치매 초기에는 자신이 숨겨둔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깊어지면서 그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렸겠죠. 가족들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그 당시 치매는 지금처럼 일반적인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가족에게 큰 부담과 슬픔을 안겨주는 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간병과 생활을 책임지면서 금전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할아버지의 숨겨진 보물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혹시 금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나 상상조차 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박할아버지는 결국 200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고 이제 남은 건 할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유산만이 전부였겠죠.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일반적인 재산들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무려 11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은 오랜 고민 끝에 강남에 있던 할아버지의 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집에는 할아버지와의 수많은 추억과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겠죠. 어쩌면 가족들은 그 집을 보면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리워했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아이들은 자라고 생활 환경도 바뀌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사를 결심한 가족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이사 준비라기보다는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았을 겁니다. 헌 가구들을 버리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겠죠. 마치 할아버지의 삶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듯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함께 동원되었을 겁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서랍장, 그리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아래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마룻바닥을 뜯어내다가 혹은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다가 아니면 벽 속을 살펴보던 중에 상상도 못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이거나 할아버지가 숨겨둔 잡동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황금색으로 빛나는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혹시 누가 장난으로 넣어둔 건가? 아니면 오래된 동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겠죠. 하지만 손에 들고 무게를 느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금괴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 마룻바닥 아래, 서랍장의 이중 바닥, 벽 속, 심지어는 천장 속 깊숙한 곳까지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보물들이 마치 영화처럼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마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보내는 깜짝 선물 같았을 겁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겠죠. 아마도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았다가 다시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듯한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서 그들은 흥분과 경악,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였을 겁니다. 발견된 금괴의 총액은 무려 60억 원에 달했습니다. 60억 원이라니. 보통 사람들은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정도면 인생 역전 드라마 한 편은 거뜬히 찍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돈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액이니까요. 가족들은 이 금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쁨, 놀라움, 당황스러움. 아마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니. 심지어 치매로 고생하시던 마지막 순간에도 이 금괴들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소식은 곧바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고 강남 부자 치매 사망 상속 금괴 발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큰 화제가 됩니다.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요. 대중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과 6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금괴를 발견한 건 기쁜 일이지만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법적인 절차들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상속세 문제입니다.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괴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세금을 받아야 할 테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싶을 겁니다. 경찰은 이 금괴 발견 사실을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머리가 좀 아파지는 부분인데요.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2003년에 돌아가셨고 금괴는 그로부터 11년 뒤에 발견되었으니 이론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할아버지가 재산을 일부러 숨긴 것이 드러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고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밝혀지면 상속세 부과 가능 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거든요.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 탈세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금괴를 숨긴 것이 고의적인 탈세 목적으로 밝혀지면 상속세는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엄청나게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본래 세금에 더해지는 일종의 벌금 같은 것으로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 60억 원이 과연 가족들의 손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으로 대부분 사라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박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까지 부인 김모 씨와 8남매에게 금괴 100여 개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이미 일부 금괴를 증여한 셈이 됩니다. 그럼 그때 증여세를 냈어야 했는데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될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이니까요. 금괴 100여 개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아마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을 겁니다. 갑자기 굴러들어온 횡재가 순식간에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거죠. 60억 원이라는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고 대부분을 국가에 내야 할지, 아니면 이마저도 못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기쁨도 잠시, 엄청난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된 가족들은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JTBC 상암동 클라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정인국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이런 난해한 상황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려 노력했겠죠. 예를 들어 도둑 맞았던 금괴를 되찾았을 때 사라진 금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등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이 금괴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법적 해석을 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만약 금괴가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부과 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족들은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가장 바랐던 시나리오였겠죠. 하지만 만약 재산 은닉으로 인정되어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부과된다면 60억 원은커녕 오히려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정말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손에 땀이 나네요. 갑자기 생긴 거액의 재산이 가족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요? 형제들끼리 금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돈 앞에서 형제나 가족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극이니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왜 할아버지는 60억 원이나 되는 금괴를 집에 숨겨두셨을까요? 치매를 앓기 전에는 분명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손들에게 몰래 물려줄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자신만의 비상금이었을까요? 하지만 치매로 인해 그 계획은 영원히 비밀로 묻히게 되었죠. 할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지 이제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둘째, 가족들은 이 60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되었을까요? 이 큰 돈이 가족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셋째, 우리에게 상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돈뿐만이 아닐 겁니다. 삶의 지혜나 가치관,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숙제까지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 아닐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이 발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아마 가족들은 이 금괴 때문에 기쁨과 동시에 큰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정확한 결론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족들은 치열한 법적 공방과 세무당국과의 협상을 거쳐야 했을 겁니다. 상속세 문제, 재산 분할 문제,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 문제까지 금괴 하나가 터뜨린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금이 갔을 수도 있겠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언젠가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금괴가 나올지도 몰라 하는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이처럼 현실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과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억 원 금괴 사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았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